안녕하세요. 한국어 학급 운영 사례를 발표하게 된 안산원곡유치원 교사 신희정이고요. 우선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안산원곡유치원은 만 3세 하나급, 4세 하나급, 5세 두학급, 그리고 기타는 특수학급 두학급과 또 한국어 학급을 지칭해요. 그래서 총 7개의 학급이 있는 유치원이고요. 전체 유아 수가 74명인데 그중에 이제 이주 배경 유아가 53명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주 배경 유아 아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주 배경 유아 재학 비율을 보시면 71.6%예요. 근데 나머지 그럼 아이들은 다 한국인이냐? 그건 아니고 그중에 한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이제 귀화를 하셔가지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에요. 이주 배경 유아 출신국 현황 보시면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러시아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배경을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스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유치원입니다. 저희 유치원은 한국어 학급이 2018년 9월에 처음 증설돼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고 있는 유치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한국어 학급 유아 수를 보면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어 학급이 하나급이고요. 초반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 아이들이 13명으로 입급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아이들이 더 들어와서 16명까지 저희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중간에 2학기 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12월 기준으로는 14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국어 학급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한국어 학급에서는 이제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많이 벅차요. 아이들이 우선 원래 기준은 10명인데 10명이 항상 좀 조금씩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한국어 학급 강사를 한 명 채용해서 그 강사와 함께 제가 협력해서 오전에 개별화 교육을 나누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 강사 외에도 이제 다문화 언어 강사 해서 저희는 3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생활을 했었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그래서 오전에 러시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중국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오후에 러시아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총 3명의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네, 저희 유치원이 있는 동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으로 2009년부터 안산 다문화 마을 특구로 지정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유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마다 뭐 외국인은 당연히 상승하고 있고 작년에는 72% 정도였는데 올해 또 아이들 받아보니까 한 76% 이렇게 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하지만 다 그냥 비슷한 비율이에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예전보다 그러니까 2018년에 처음 저희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되게 많이 다른 점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국어 학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교실에 가면은 저 전에 있던 선생님, 초창기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쓰셨던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너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하고 버리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만 해도 중국 아이들이 왔어도 조금 소통이 되는 친구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교재들과 교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아예 의사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뭐 듣기부터 시작해서 아예 되지 않는 친구들이 신입 유아로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에 봤을 때도 좀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친구들 그래서 당해년도 그러니까 작년 1, 2월에 입국해서 바로 유치원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또 있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들도 한국어 사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듣기 말하기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어 학급의 학부모님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통역 없이는 소통이 불가능한 네, 그런 부모님들이에요. 네, 제가 여기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이제 그 사례 발표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뭐 다른 교육 경력은 오래됐지만 한국어 학급은 작년에 처음 맡아본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이 들어서 이제 어떤 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그냥 고민을 해보면서 그냥 내가 1년 동안 뭘 했지? 약간 이런 걸 저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는 1년 동안 이 아이들과 뭘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일 먼저 생각이 딱 난 게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좀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학급을 처음 맡았기 때문에 아직은 뭔가 아이들에게 막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많이 부족한데 처음이기 때문에 더 소통하는 부분에 제가 중점을 둬서 이것저것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제 보통은 그냥 일반 학급 담임을 할 때는 그때도 소통을 우리가 많이 하죠. 아이들하고도 소통하고 학부모하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이제 한국어 학급을 맡아 보니까 한국어 학급 강사들하고도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저 말고 한국어 강사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신 선생님들 세 분. 근데 이제 러시아 배경을 가지신 분, 중국에서 오신 분 이렇게 5명이서 같이 협력해서 이제 1년 동안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이제 생각하는 거 기질도 다 다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나로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너무 바쁘잖아요. 유치원에서의 삶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막 따로 만나고 이럴 시간은 많이 없어서 주로 오시는 아침 시간에 뭔가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아침 시간에 잠깐씩 5분, 10분이라도 좀 그날에 좀 중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못 보더라도 한 주에 몇 번은 꼭 만나서 또 그날 같이 함께 해야 될 뭔가 지원해야 될 행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케어해야 할 아이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침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것 같고 또 생각해보면 사실 이분들이 없었으면 진짜 운영하기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전담 선생님이라고 있지만 사실 얘네들은 제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좀 이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그냥 기억에 나는 건 아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왔지만 전혀 자신들의 모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들으면 아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 이 친구는 한국어도 못하지만 러시아어도 너무 못한다. 그래서 같이 좀 걱정해 주시고 엄마 마음으로 그래서 약간 러시아 책 같은 거 본인 집에 있는 것들 좀 갖고 와서 읽어주시기도 하고 하면서 좀 아이들을 여러 방면에서 케어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소통했던 것은 이제 원저학급 선생님들과 친구들. 네,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외국인 유아들이 어떤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나 또 어떤 자신이 가진 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서 뭔가 배우는 데 있어서 공백이 생기거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소외감이 생기는 것들을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었고 그래서 조금 무엇보다 얘네들이 울지 않고 유치원에 즐겁게 와서 즐겁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년 동안 그렇게 소통하면서 네,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소통했는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미 뭐 한국어 학급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하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거는 없지만 네, 신규로 또 생기는 유치원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교육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유치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 그래서 초반에도 뭐 3, 4월에 제일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꼭 초반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루어졌던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생활 습관 지원하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 인사부터도 안 되니까 이제 인사하는 거, 뭐 가방 정리하는 거, 줄 서는 거, 손 씻는 거, 화장실 이용하는 거,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3세 아이들은 다 모든 게 새로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 지원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반 안에서 또 이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잘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사회적 교육 관계를 위해서 좀 원정학급에 요거는 좀 제가 들어가서 많이 지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그리고 생존 및 소통 언어. 네,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 말할 수 없고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고 싶다 말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가장 급한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언어들, 네, 그런 생존 언어들 가르치는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했던 모습인데, 첫 번째 사진은 개인 물건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희 교실에 와서 가방이랑 다 초반에 좀 저는 가방 들고 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가방 들고 가서 가방에 있는 물건 꺼내면서 이제 물건 이름들도 알고 또 정리하는 것도 배우고 했는데, 이게 또 제가 4학급 중에 3학급의 아이들을 맡아서 개별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급마다 조금씩 달라요. 거의 비슷하게 유치원이 돌아가지만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리하는 방법 같은 게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색연필을 다 꺼내가지고 필통에 넣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 보면서 뭐 자연스럽게 색깔 같은 것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네, 이런 식으로 기본 생활 습관을 지원을 했고, 또 두 번째 사진은 이 반에 직접 제가 들어갔더니 그날 들어갔더니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우리 뭐 거울 게임처럼 앞에 친구들이 나와서 재미있는 모션을 하면 따라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한국어학급 친구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얼음처럼 가만히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들어가서 제가 직접 몸을 잡고 움직여주고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긴장도가 되게 높은 친구였거든요. 긴장이 좀 많이 풀리면서 친구들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따라하고 웃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원정학급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지원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존 언어 및 네, 소통 언어 교육, 이거는 이제 너에게 주는 말의 선물이라는 책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조금 반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살짝 명사, 뭐 과일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동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책이나 그림으로 아이들과 소통이 가능한데, 약간 동사, 뭐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할 때 또 초반이기도 했고, 요때는 이제 이중언어 선생님, 러시아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요때는 러시아 친구들 2명을 데리고 같이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에서 늘 한 달에 2~3번씩은 저희는 생일 축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축하해라는 말을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배워보는, 네, 그런 시간을 또 가져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 교육. 네, 이것들을 이제 진행하면서 언어 교육도 뭔가 주입식이 아니라 놀이 중심 통합적 언어 교육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가지, 그림책을 통한 언어 교육, 동요를 통한 거, 놀이를 통한 거, 다들 많이 하시는 것들인데, 이렇게 3가지 테마를 잡고 아이들하고 이 개별화 교육 과정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림책 안에 어휘도 배워보고 내용의 흐름도 이해해보고, 또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제가 1년 해보니까 조금 쉬운 그림책, 외국인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많이 했었고, 또 동요, 아이들은 그냥 말을 배우는 것보다 노래로 배우는 거 훨씬 더 빠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동요를 통해서 뭐 가사도 배워보고 몸동작도 익혀보고 하면서 교육을 했었고, 또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그림책을 통한 네, 통합 언어 교육. 이거는 4월인가 저희 이제 친구에 대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진짜 멋진 친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이들하고 조금 그룹별로 이거는 제가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중국 친구들, 러시아 친구들 나누어서 어린 친구들, 조금 더 형님 친구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 이것도 이제 내용이 살짝은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러시아 선생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제가 한번 한국어로 읽어주고 또 러시아 선생님이 같이 한국어로 읽어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인형 같은 것도 사용을 해서 조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한 거였고요. 제가 해주는 것보다 그 나라 선생님이 해주는 걸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금방 더 이해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또 했었고, 또 요거 동요에 나오는 이 친구들은 3세 친구들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도 이제 못하는 입국한 지 한 3, 4개월 된 그런 친구들인데, 요 친구들은 같이 노래로 이제 그런 인사말 불러보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요거는 이제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한 달 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소통 언어들, 뭐 고마워, 미안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소통 언어들을 이렇게 뽑기통에 담아가지고 뽑아서 그림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스스로 발화해 볼 수 있게끔, 그냥 뽑는 것 자체를 너무 즐거워해요. 단순한 거지만 단순한 것들을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놀이도 해보았고, 또 동물 이름 같은 거 이제 여름에 배우면서 탭으로 많이 하죠. 탭으로 이렇게 3D로 볼 수 있는 거 찾아보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때는 사실 원적 학급에 있으면 이런 것들 독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면은 뭔가 독점해서 충분히 놀이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 글자 쿠키 같은 걸로 그동안 배웠던 단어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네,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네, 개별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은 연간 교육 계획을 저희가 이제 먼저 작성을 해서 아이들 개별적으로 연간 교육 계획안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강사랑 협의를 통해서 이제 수준별로 개별화 수업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 1회 개별화 수업안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제가 세우고 밑에 칸에 이제 평가한 내용들. 이런 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이게 일일 수도 있는데 또 수업 준비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제가 그날 그 주에 좀 해야 될 것들, 필요한 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정리도 해놓고, 또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만났던 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게 저는 안 적어 놓으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적어 놓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유아 수준에 따라서 주 3, 4회 정도 개별화 수업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1대1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비슷한 수준의 유아들끼리 뭐 1대2, 어떤 경우는 1대3 이런 식으로 개별화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개별화 수업 시간을 짜놓기는 해요. 근데 약간 저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원적 학급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날 막 원적 학급에서 너무 재밌는 놀이를 한다거나 뭐 바깥 놀이를 한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여기서 이걸 먼저 참여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 했을 때는 조금 지원을 먼저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개별화하기도 하면서 조금 개별 유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크는 나무반 교육계획안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이 이제 계획안을 학부모들에게 배부를 했었고요. 간단한 사진과 함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이야기가 담긴 글을 작성해서 부모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네, 다 번역을 당연히 해서 배부를 했고요. 네, 개별화 교육과정 했던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진은 둘이 했던 거예요. 이 둘은 같은 나이이고 같은 반이기도 하고요. 둘이 했을 때 조금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약간 서로 경쟁하듯이 해가지고 더 좀 배우려고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1학기 때는 이렇게 같이 했었고요. 2학기 때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따로 떼가지고 1대1로 했고, 또 이게 약간 저는 개별화를 하다 보니까 기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수업을 받아들이는 모습, 태도, 성장하는 과정이 다 너무 달라요. 1년을 받지만.
그래서 조금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굉장히 원장학교 선생님이 힘들어하였던 친구예요. 너무 어떤 규칙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었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중국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는 개별화 시간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또 학습에 대한 배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친구여서 네, 이 친구하고는 웬만하면 1대1로 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했고 굉장히 본인이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친구여서 사랑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배움이 가장 빠른 친구였어요. 학습적인 그런 욕구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빨리 한국어를 거의 못했는데 한국어를 굉장히 많이 빨리 배웠고 졸업할 때쯤에는 이제 띄엄띄엄 받침 없는 글자 정도는 스스로 읽을 정도까지 된 친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이 친구랑은 2학기 때는 앉아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1학기 때는 거의 이제 초반에는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했었어요. 앉아 있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하고 이 친구도 입국한 지 2,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막 데리고 가려고 하면 너무 싫어하고 교실에 오면은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말을 배우러 왔는데 막 입을 벌리지 않고 약간 요런 친구였어가지고 좀 근데 몸으로 하는 걸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하다가 동물 배우다가 막 고양이 흉내내고 뭐 펭귄 흉내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친구랑은 네 초반에는 거의 돌아다니면서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네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 친구는 너무 기특한 게 앉아서 하는 수업은 되게 어려워하지만 생활 속에서 배우는 건 굉장히 습득이 빠른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손짓, 몸짓, 발짓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표현하고 선생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친구들하고도 그래서 굉장히 잘 지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의 성향에 맞게끔 개별화 수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개별화 교육 언어 평가 했던 부분들 말씀드리면 이제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는 초반에 입급하기 전에 이제 주로 하는 거고, 사후평가는 이제 학기 말에 복귀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고요. 사전평가로는 이제 우선은 유아랑 학부모의 한국어 사용 능력,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설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3월 초에는 아이들 각 반별로 들어가서 관찰하면서 어떤 친구가 좀 한국어 학급 도움이 필요할지 그런 것들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원정학급 담임 선생님들의 의견을 또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언어 발달 도구를 활용해서 진단 평가를 한 후에 부모님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입급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사후 평가는 저희는 이거는 뭐 제가 막 뭐 이렇게 이 평가 도구를 막 이렇게 알아보고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이 워낙에 너무 잘 다져놔 주셔서 이제 그 전에 하셨던 선생님들이 했던 평가들을 저도 이제 같이 이어받아서 한 거고 전체 유아를 평가했던 거는 오타가 났는데 한국판 메가더베이츠 의사소통 발달 평가 네, 요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저희 유치원에. 그래서 그거를 편집 활용해서 전체 유아 평가를 했고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평가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해 언어랑 표현 언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언어가 49개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수가 49개 이하인 경우에는 이해 언어로 다시 평가를 하고 이제 50개 이상인 친구들은 이제 그냥 표현 언어로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은 요 평가를 한 번씩 해보았고 그렇게 평가를 한 후에 3, 4세 유아 중에서 요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 월등히 좋았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5세 친구들, 좀 형님들이니까 형님 친구들은 두 번째 평가를 했어요. 두 번째 평가가 누리과정 연계 다문화 유아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예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평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조금 잘하는 친구들 또 높은 연령의 친구들은 한 번 더 평가를 했어요. 이 평가 도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뭔가 한국어 학급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유아용으로 만들어주신 도구인 것 같긴 한데 저희 유치원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게 너무 높아서 어려워서 전체 유아는 이제 요거를 통해서
한국판 메가더 베이스 의사소통 발달 평가를 통해서 하고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요거를 통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와 함께 이제 개별화 교육협의회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 아이들을 잔류시킬 것인지 남길 것인지 아니면 반으로 복귀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냥 평가했던 거 이렇게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이제 당연히 가정과 연계해야 되죠. 부모님들도 한국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하시는 것들, 책 대여하는 것들 저희 유치원도 하고 있고요. 매주 금요일 날 우선 신청서를 받고 그 다음에 신청한 친구들에 한해서 금요일 날 그 아이들이 조금 관심 있어 하는 도서, 뭐 아이들이 고르기도 하고, 뭐 저희가 추천해 주기도 하는 어떤 도서들을 같이 세이펜이랑 가방에 넣어서 금요일 날 이렇게 가정으로 보내면 다시 이제 월요일 날 같이 이렇게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이것들을 하는 분들은 세이펜 조작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서너 번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학기 초 상담할 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한테 먼저, 아이들이 워낙에 더 빠르니까 아이들한테 또 설명하고, 또 안 되는 엄마들은 이제 아침에 문 밖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이펜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언제 반납해야 되는지 이제 그 나라 언어로 그렇게 번역해서 나누어 드렸고, 파손했을 때 배상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빨간색으로 크게 적어서 보냈더니 네, 1년 동안 한 명도 파손시키지 않고 너무나 잘 가지고 왔었고요. 근데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본인도 이제 항상 그런 자격지심, 이렇게 약간 나는 한국어를 못해,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없어,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책을 보내주시고 한국어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도구를 주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셨고 또 같이 옆에서 많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뭐 매번 했던 건 아니에요. 매번 해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것저것 유치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번 번역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냥 몇 가지 아이들하고 배운 동요 같은 것들 재밌어 했던 것들 있으면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저희는 이제 하이클래스를 사용하거든요. 하이클래스에 탑재해서 공유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뭔가 활동했던 것들 같이 가정에서 공유할 수 있게끔 미션 같은 거 줘서 또 사진 같은 거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세이펜 읽는 모습도 여기 남매예요. 남매가 다 저희 학급에 다니고 있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보는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었고, 네, 이렇게 동요 가사 번역해서 올려줬었고, 이제 자기 집에서 비누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 사진 찍어서 또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이제 세 번째로 유아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적응하는 거, 한국어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돕는 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저는 소통을 했는데, 크게 이제 막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문화라는 게 뭐 전래놀이라든지 뭐 전래동요 뭐 이런 게 꼭 다 한국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한국 문화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아니면 원정학급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었고 이때는 특히나 이제 중국 선생님, 러시아 선생님, 한국어 강사 선생님들과 같이 많이 협력을 해서 한국어학급 유아들이 원정학급에서 지낼 때 이렇게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여러 가지 배움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밥 먹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이제 저희랑 먹는 것들이 주재료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초반에 와서 밀가루밖에 안 먹는 친구여가지고 밥도 안 먹고 반찬도 안 먹고 정말 밥 먹을 때 많이 울었거든요. 러시아 말 하면서 한국말 하나도 못하니까. 정말 병아리처럼 러시아 말로 계속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좀 초반에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초반에는 저는 그래서 요 반 원저학급 밥 먹는 시간에 같이 들어가서 옆에서 뭐 저도 크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우는 거 무슨 물 닦아주고 먹여도 주고 이제 그냥 그렇게 좀 위로하면서 먹였던 것 같고
저보다는 역시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지도를 굉장히 많이 잘해 주셔가지고 마지막에는 모든 음식들 다 잘 먹게 되고 러시아어로 맛있다가 뭐 꽃이단지 모르 기억 안 나요. 뭐 꽃이다 꽃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잘 먹는 모습들을 보게 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요리 활동도 하고 유치원 전체적으로 저희도 이제 이렇게 분기별로 오시는 전래놀이 선생님이 있어서 전래놀이도 하고 뭐 운동회도 하고 숲체험도 하고 유초이움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하는데 요런 거 할 때마다 요리도 간단하지만 순서가 있고 전래놀이도 간단하지만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어로 설명을 해주면 당연히 못 알아들으니까 옆에서 조금 그런 강사 선생님들이 이중언어 선생님들이 이제 옆에서 살짝살짝 지원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몸으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저하급 연계 교육.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요것들에 중점을 둬서 계획을 해서 한 건 아닌데 1년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소통을 하게 되더라고요. 원저학급 선생님들과 함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1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국어 학급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머무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곳은 원저학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어학급 아이들 아까 봤던 그 남매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먼저 유치원에 와서 저보다 늦게 유치원에서 나가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원저학급에서 또 방과후 과정 시간에 내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교사들하고 소통하고 또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급의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따로 뭐 회의를 많이 한 건 아니고 뭐 교무실에서 하든지 아침이라든지 뭐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뭐 상담 같은 거 할 때도 꼭 저랑 또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들 함께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소통하면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약간 저희 반의 행사인데 초대의 날 해가지고 원정학급 친구들도 나무반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 반은 도대체 어떤 반인데 왜 쟤네들만 가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그 반 아이들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주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가서 함께 놀이하는 시간 또 나무반에 있는 뭐 여러 교구들 가지고 놀고 싶어 했던 것들도 같이 좀 가지고 놀아도 보고 그리고 올해는 중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중국어로 색깔 말놀이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색깔 간단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조금 요거 할 때 저희 반에 중국인 친구가 이제 한 명 있는데 요 노란 옷 입은 친구가 한국어는 많이 서툰데 중국어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 선생님처럼 색깔도 알려주고 또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해? 나는 이 색깔 좋아해. 뭔가 이런 약간의 회화, 간단한 중국어 회화 같은 것들로 이 아이가 직접 좀 같이 해봐서 조금 이 아이가 약간 소외되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친구도 잘하는 게 있구나. 이 친구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저희 반 친구들의 어떤 좋은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좀 저는 새 학급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새 학급마다 이제 다 각자 하는 놀이 주제가 다르고 뭐 이렇게 막 다 다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좀 같이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많이들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5월 달에 스승의 날 때 감사카드 아이들하고 이제 뭐 책 읽어보고 만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냥 이걸 했던 거는 조금 엄마 마음으로 우리 애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서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일반 학급을 해봤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한테까지 눈길이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워낙에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조금은 이 아이가 그 반에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카드도 만들어 보고 전에도 보고 또 그리고 요 반에서는 뭐 컬러몬스터 그 그림책으로 갖고 막 활동을 주제를 막 전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도 마침 이 책이 있어가지고 그냥 함께 연계해서 수업을 하니까 훨씬 더 금방
빨리 받아들이고 익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랑 색깔 언어 같은 것들 동시에 함께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세반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반에서도 4월에 내내 이제 꿀벌에 대해서 이제 놀이를 막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5세반 형님들도 봄에 곤충 같은 거 막 이런 거 전개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런 거 꽃씨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막 수업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준비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5월 20일 세계 꿀벌의 날을 맞이해서 이제 이런 재료 같은 것들 구입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반별로 나누어 주고, 먼저 아이들을 저희 한국어학급 아이들 데리고 같이 수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순서 같은 게 있고 만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저학급에서 그냥 하면 이 아이들은 항상 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미리 해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저랑 먼저 같이 한번 해보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좀 사진으로 찍어서 PPT로 만들어가지고 반에 이렇게 드려서 그 날은 이제 저희 한국어학급 친구들이 나오는 그런 순서도를 보고 나서 이 활동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자기 얼굴이 나오니까 좋아하고, 친구들도 네, 우리 반 친구가 나오니까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네,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 작년에는 외국인 친구들 중에, 저희 반 아니더라도 외국인 친구들 중에 외국어로 욕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 욕, 러시아 욕, 뭐 온갖 욕들을 욕들이 난무하는 교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이제 이 유치원에 처음 왔을 때 이 욕이 욕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 반 친구들이 너무 예쁘게 삐비스카 뭐 삐비스카 막 이러면서 다니고, 그걸 듣고 한국인 친구들도 막 그거를 노래처럼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너무 예쁜 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러시아 선생님 듣더니 그거 굉장히 약간 성적인 그런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이제 혼나고 막 혼내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좀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는 요청을 해서 중국 욕설이랑 러시아 욕설을 이중원 선생님들한테 20개씩 적어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다 써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다 써서 20개 만들기 너무 힘들었다고 이러면서 그거를 이제 원적학급 선생님들한테 공유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원적학급 복귀 후 모니터링 및 방과 후 과정 지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원적학급으로 복귀한 친구들도 저희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제가 원적학급 지원하거나 오후에 또 이종환 선생님들이 가서 지원할 때 이렇게 뭔가 활동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선생님이 한국어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옆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또 관찰 같은 거, 관찰 기록 같은 거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방과 후 과정 시간에 크게 하는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중언어 교육해서 오후에는 러시아 선생님이 한 분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1년 동안 계획안 이렇게 작성하셔가지고 러시아 말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이제 반별로 한 10분, 15분 정도씩 이렇게 계획을 해서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저보다도 금방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이제 1년에 2번 학기 말 되면은 초등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하는데 저희는 뭐 그것까지 너무 어렵고 그냥 말하기 축제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 한번 복습해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조금 더 열정을 갖고 해주셔가지고 손인형으로도 이렇게 말놀이하고, 그리고 동요나 이제 춤출 수 있는 곡 갖고 와서 놀이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굉장히 이런 팝업북을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인이 여기서 구입하기 어려워서 막 뭐 이렇게 본국에 있는 통해서 뭐 인터넷으로 통해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하고 수업하셨고, 마지막에 그래서 동극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둥근 빵이랑 커다란 무가 그런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전래 동화래요. 그래가지고 키르기즈스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가지고 동극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문화세상고리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24주 동안 해서 5개국 이제 나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놀이들, 놀이, 뭐 의상 체험, 뭐 많이 하시는 것들 그런 거를 오후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안내문은 당연히 저희 뭐 통신문 신청서 안내문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러시아어,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OT가 또 이제 코앞에 있는데 신입 OT 책자 같은 거 여러 가지 중요한 안내 많잖아요. 학비 지원도 있고 뭐 통학버스도 있고 이런 것들 부모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중환 선생님들이 번역해 주셔서 그거 번역한 거 책자를 해가지고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 이렇게 세 가지 책자 만들어서 OT 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개 수업하는 기간에 저희 유치원은 직접 오셔서 보는 건 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원정학급 들어가셔서 공개 수업에 참여하셨고 저도 원정학급 들어가서 지원을 해줬고 4월에 했었는데 4월 한 달 동안에 개별화했던 그런 것들 이제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잘 모아서 그런 거를 편집해서 중국어랑 러시아어로 같이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업로드해서 영상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나무반에서 뭘 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그걸 통해서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구나 수업하고 있구나 아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상담 같은 거 원정학급 선생님들과 할 때 저도 이제 웬만하면 같이 들어가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 상담하고 또 항상 이중원 선생님 통역으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했었고 이 상담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30분이면 할 수 있는 상담을 통역을 끼고 하니까 1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약간 힘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또 막 어떤 친구들은 치료센터 같은 거 연계해줘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그런 상담들을 수시로 했었고 저는 또 아침맞이를 하고 있어서 아침맞이 할 때 여러 가지 상담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같이 이중원 선생님들이랑 간단하게 그때 좀 학부모들을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맞이 할 때 좀 잔소리 같은 거 좀 많이 했고요. 집에서 어머니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좀 준비물 같은 거 잘 챙겨와라. 뭐 이런 거 잔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어머님도 고마워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수 같은 거는 뭐 제가 다 주최해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치원에서 하는 연수들도 저희는 뭐 거의 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학부모의 연수 같은 경우에도 저희 담당하는 부장님이 조금 어머님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수들, 뭐 놀이를 뭐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뭐 저희 막 오일 같은 거를 같이 만들어 본다든지 어머님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연수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저희 학급 어머님들도 많이 와서 참여를 하셨었고 유초 이음 연수도 즐겁게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 그냥 저는 조금 한국어 학급을 처음 맡게 되면서 뭐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아직도 아이들 어떻게 한국어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또 기존의 학급에서 안 했던 것들도 해봐야 되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지만 정말 좋았던 거는 일반 학급에 있을 때는 사실 저랑 1대 다수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제가 깊이 좀 이해하고 도와주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한국어 학급을 하다 보니까 조금 1대1로 1대2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서 그 아이와 깊이 소통하고 또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 12월 말에 그 정한엽 교수님이신가? 그분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 다문화 연수 들을 때 그분이 차별로 이렇게 하지 말고 차이를 좀 풍요롭게 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네, 그런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되게 좀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좀 풍요롭게 내년에 더 해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